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치열하게 고민해봤을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낸 돈, 과연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5년에 국민연금법이 무려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는 우리의 노후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의 핵심 내용부터 어떻게 하면 내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똑똑하게 챙길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본 그대로 편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드디어 법에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국민연금법 국가의 책무 조항을 보면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명시적인 지급 보장 표현은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국민연금은 과연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불안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2026년부터 도입되는 문구는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만약에 국민연금 기금이 정말로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여러분의 연금을 주겠다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된 겁니다. 이는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연금제도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법으로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곧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연금액을 완벽하게 100% 보장한다는 의미와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급 보장 명문화가 안심의 근거이자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제도가 유지되는 것과 내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흔히 예금자 보호제도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준다는 내용 역시 법에 명시돼 있지만 대형 금융기관 다수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법에 적힌 문구만으로 모든 지급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법과 재원은 결국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연금을 받을 젊은 세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한계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개개인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2026년부터 체감하게 될 가장 큰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이 오르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함께 확실하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13%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차근차근 올라서 8년 뒤인 2033년이 되면 13%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09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 소득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2025년에는 월 27만 8천 원 정도를 내지만 내년인 2026년에는 월 1만 5천 원 정도가 오른 29만 3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니까 개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상폭은 월 7,500원 수준으로 비교적 덜하겠지만 지역 가입자분들은 인상분을 고스란히 혼자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체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령 그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는 돈이 많아진 만큼 다행히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2026년에 43%로 한 번에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과거의 연금 개혁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계속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히려 43%로 올리고 기존의 인하 계획을 전면 중단해버린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43%라는 훌륭한 소득 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후에 가입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 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40년을 가입한 평균 소득자라고 가정할 때 개정 전보다 총 보험료를 5,400만 원 정도 더 내게 되지만 평생 돌려받는 총 연금액 역시 약 2,160만 원 정도 넉넉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내고 확실하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튼튼한 기초가 다져진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분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가운 소식도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이나 실업,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서 납부 예외 상태였던 분들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최대 12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의 혜택이 훨씬 넓어집니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고 있던 분들이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든든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팍팍해질 수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꼼꼼하게 배려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연금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의무적으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 방패막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우리가 내는 돈, 과연 국가의 국민연금 기금은 언제까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군 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연금 혜택의 정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내용에서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명 연장과 청년들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 그리고 내 연금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2023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했을 때 기존 제도 그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소득 대체율이 43%로 일시에 조정되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1%포인트 더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무려 15년이나 연장될 전망입니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청년 세대를 위한 크레딧 제도의 파격적인 확대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무료로 인정해주는 아주 고마운 혜택인데요. 첫 번째는 출산 크레딧입니다. 기존에는 2008년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해 주었고 최대 50개월까지 만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첫째 아이부터 무조건 12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셋째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인정해주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50개월이라는 상한선마저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첫째 출산으로 12개월을 더 인정받게 되면 월 33,000원 정도, 즉 실질 소득 대체율이 1.07%포인트 인상되는 든든한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노후 연금액이 쑥쑥 올라가는 다자녀 혜택이 대폭 강화된 것이죠. 두 번째는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존에는 딱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2026년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실제 군 복무 기간 전부를 최대 12개월까지 넉넉하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로 인해 월 12,000원 정도, 즉 0.4%포인트의 소득 대체율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소득 공백을 국가가 연금으로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뜻깊은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우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최근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 대비가 절실해졌지만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1.9%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소득이 끊기는 은퇴 후의 막막함 때문에 일찍 연금을 받는 조기연금이 나을지, 아니면 꼭 참고 늦게 받아서 수령액을 뻥튀기 하는 연기연금이 나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득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절벽을 견디지 못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분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예를 들어 1961년생의 경우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면서 1년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죠. 조기연금은 법정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대신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무섭게 줄어듭니다. 만약 5년을 당겨 받는다면 총 30%가 감액되는 셈입니다. 정상적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일찍 받으면 약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수령액을 크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5년을 늦춘다면 100만 원 받으실 분이 약 136만 원을 받게 될 정도로 혜택이 큽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단순히 누적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조기연금보다 76세를 기점으로 유리해지고, 연기연금은 80세를 넘어서면 조기연금의 누적액을 완전히 추월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대 수명이 길다고 판단된다면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깐깐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10만 원대 중반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아 소득을 분산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단순히 연금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그리고 소득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령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노후 대비 꿀팁은 바로 경력 단절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처음 접하면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두 제도는 목적과 가입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무소득 배우자, 프리랜서, 장기 구직자분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더라도 누구나 신청해서 연금 수급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60세 이전에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한 훌륭한 동아줄이 되어줍니다. 공단이 정한 최소 기준소득월액 이상에서 본인이 납부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면 종료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65세 미만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내서 연금액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이력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 반환일 시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 10년을 아슬아슬하게 채우지 못한 분들이라면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이미 10년을 넘긴 분들이라도 5년을 더 납부해서 기존 연금액에 매달 1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든든하게 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60세 이전이라면 임의가입 여부를,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꼼꼼히 따져 노후 자산을 극대화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윳돈이 생겼을 때 끊겼던 연금 기간을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확 달라진 추후납부 제도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연금액을 드라마틱하게 늘려주는 추후납부 제도의 모든 것과 함께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불안한 우리의 노후를 완벽하게 방어해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3층 탑 쌓기 전략을 총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앞선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끊겼던 연금 기간을 한 번에 살려 연금액을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의 확 바뀐 기준과 완벽한 노후 방어를 위한 3층 연금 탑쌓기 전략을 전격 공개합니다. 우선 여윳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마법의 치트키, 바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제도입니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본인이 원할 때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13만 4천 명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 꿀같은 추납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11월 25일자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인데요. 기존에는 내가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는 추납을 신청한 달이 아니라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앞서 설명해드린 보험료율 인상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르잖아요. 만약 작년 12월에 추납을 신청한 사람과 올해 1월에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신청 시점이 다를 뿐인데 기존 법대로라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면서도 나중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 혜택은 똑같이 받게 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와 형평성 논란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 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깔끔하게 통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오르는 보험료율을 감안하셔서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납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부터 확 바뀌는 국민연금의 굵직한 개편 내용과 연금액을 늘리는 다양한 꿀팁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고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소득 대체율도 43%로 든든하게 올라가는 등 우리의 노후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 역시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무려 15년이나 연장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한층 튼튼해졌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1.9%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실은 팍팍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과 늘어난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은퇴 전에 쓰던 생활비를 완벽하게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는 더 이상 국가가 전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튼튼한 1층 건물 위에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라는 2층, 3층을 더해 완벽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만 합니다. 먼저 1층은 방금까지 우리가 깊게 파헤친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까지 완벽하게 연금액에 반영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민간 금융 상품보다도 안정적이고 훌륭한 노후의 기초표대입니다. 무조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최우선 핵심 전략입니다. 2층은 바로 직장인들의 소중한 퇴직금으로 굴러가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퇴직할 때 받거나 개인적으로 여윳돈을 더 넣어서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IRP 계좌를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엄청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까지 크게 아낄 수 있는 엄청난 절세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2%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완벽하게 꽉 채워줄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IRP와 개인연금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돈을 불릴 수 있고 은퇴 후 55세부터 다달이 연금으로 쪼개서 받을 수 있어 나만의 든든한 평생 월급 통장을 완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뼈저린 현실이 되었죠. 소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져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절벽 구간을 버티지 못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연금을 앞당겨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연금 하나에만 목을 매거나 기금 고갈 뉴스에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전략을 짜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로 고민이시라면 당장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기간 1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고 60세가 넘으셨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액을 극대화해보세요. 과거에 못 낸 돈이 있다면 바뀐 기준을 꼼꼼히 따져 추납제도로 가입기간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터서 매년 새해 공제도 두둑하게 받고 노후 자금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3층 연금 탑 쌓기를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2025년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거의 모든 핵심 내용과 숨겨진 실전 활용법까지 세밀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노후 준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든든한 이정표이자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노후 준비로 걱정이 많으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돈 걱정 없이 당당하고 평안한 100세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 편으로 이어진 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